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가 읽지 않습니다. 숫자 1이 그대로 남아있죠.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 숫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읽고 답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거절당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걸까요? 읽었다는 건 최소한 내 존재를 인식했다는 뜻이지만 읽지 않았다는 건 나는 아예 상대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존재적 무시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안일십이 거절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뇌과학과 관계심리학으로 풀어봅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하루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심지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도 그 숫자 1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2020년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불확실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평소보다 23%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놀라운 건 이 수치가 명확한 거절을 당했을 때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거절은 최소한 결과가 확정된 상황이지만 안일십은 결과 자체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뇌는 확정된 나쁜 소식보다 불확실한 상황을 더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안일십이 일상적 거절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생리적 이유인 셈이죠. 문제는 이 불안이 단순히 기분 나쁜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십과 안일십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일십은 최소한 상대가 내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걸 의미하죠. 답을 안 하는 건 무례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래도 나는 상대의 인식 안에 들어간 겁니다. 반면 안일십은 아예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고 이건 관계심리학에서 존재적 무시로 분류됩니다. 2018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타인에게 무시당하는 경험이 물리적 고통을 느끼는 뇌 영역과 동일한 부위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십은 거절이지만 안일십은 존재 자체를 지운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일십을 당했을 때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결론으로 빠르게 이동하죠. 일십은 관계의 거리를 확인하는 신호지만 안일십은 관계가 아예 성립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는 구조입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은 상상을 시작합니다. 바쁜 걸까? 화난 걸까? 아니면 나를 피하는 걸까? 하나의 사실 앞에 10가지 이유가 만들어지고 그중 대부분은 부정적입니다. 불확실성은 뇌에게 일종의 정보 공백으로 인식되고 뇌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시나리오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산되는 시나리오는 긍정과 부정이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죠. 2015년 하버드대 심리학과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시나리오 중 약 70%가 부정적 결과를 가정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는 확신이 없을 때 안전을 위해 최악을 먼저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일십 상황에서 상대가 그냥 바쁜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쪽으로 먼저 기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부정적 감정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구조인 셈이죠. 뇌가 최악을 먼저 상상하는 건 사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수십만 년 전 숲속에서 소리가 났을 때 그냥 바람이겠지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호랑이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았죠. 부정 편향은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는 뇌의 기본 설정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 시스템이 과잉 작동한다는 겁니다. 안일십은 생존과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지만 뇌는 이걸 사회적 위협으로 분류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2019년 런던대 신경과학 연구팀은 사회적 거절 신호가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불안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죠.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생존 위협처럼 느껴지는 건 뇌가 과거의 생존 회로를 그대로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이 겪는 대부분의 불안이 실제 위험보다 과장된 반응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정 편향은 우리를 지켜주던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는 장치로 작동하는 셈이죠. 안일십이 만드는 가장 불편한 구조는 권력의 이동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쪽은 기다리는 입장이 되고 읽지 않은 쪽은 시간을 통제하는 입장이 됩니다. 기다림은 그 자체로 수동성을 의미하죠. 언제 읽을지, 언제 답할지 모든 결정권이 상대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적 통제권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2017년 스탠퍼드대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대화의 타이밍을 통제하는 쪽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답장 속도, 읽음 표시 관리, 대화 종료 시점 같은 요소들이 관계 내 권력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안익십은 단순히 메시지를 안 읽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읽지 않는 동안 상대는 계속 신경 쓰고 추가 메시지를 보낼지 말지 고민하고 결국 더 많은 감정 에너지를 쏟게 되죠. 기다리는 쪽이 자동으로 약자가 되는 구조인 겁니다.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메신저는 24시간 켜져 있고 알림은 실시간으로 오지만 정작 연결된 느낌은 사라지죠. 2021년 MIT 미디어랩 연구팀은 SNS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외로움 지수가 증가한다는 역설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연결성이 오히려 고립감을 증폭시키는 이유는 연결이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하나 보내는 건 쉽지만 그게 진짜 관계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안일십은 이 피상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언제든 연락할 수 있지만 상대는 나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혼자라는 감각을 강하게 만들죠. 온라인 고립 공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연락처는 수백 개지만 정작 안부를 물을 사람이 없고 메시지는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연결 자체를 불안의 원천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연결이 많아질수록 외로움도 함께 커지는 구조인 셈이죠.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쌓이고 나중에 확인하기 더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아예 안 보는 게 편해지는 구조죠. 2020년 옥스퍼드대 심리학과 연구에서는 메시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죄책감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지만 즉각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회피를 선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일십은 때로 무관심이 아니라 압도된 상태의 방어 기제인 겁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상대에게는 존재 무시로 해석되고 결국 관계는 서로 다른 불안 사이에서 어긋나기 시작하죠. 흥미로운 건 침묵을 선택한 쪽도 결국 불안을 느끼지만 통제감만큼은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기다리는 쪽은 수동적 불안을 느끼고 침묵하는 쪽은 능동적 회피를 선택합니다. 둘 다 불편하지만 권력 구조는 명확하게 기울어져 있는 셈이죠. 침묵이 무기가 되는 이유는 그게 고의든 회피든 상관없이 상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구조 자체 때문입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계속 확인하고 추측하며 불안을 키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확실성 자체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2022년 캠브리지대 임상심리학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인내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낮고 관계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확실성 인내력은 답이 없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견딜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을 뜻하죠. 안일십 상황에서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바쁠 수도 있고 나중에 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고 조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반면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빠르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그 안에서 감정을 소진하죠. 안일십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메신저 문화가 있는 한 이 불안도 계속될 거고 누군가는 기다리고 누군가는 침묵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가 언제 읽느냐가 아니라 나는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견디느냐인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확정된 답이 아니라 계속 유동하는 해석의 연속이니까요.